11월의 첫날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FOMC 후폭풍이 오늘 미국에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되려나 했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실 미증시 등락을 거듭하다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윈도우 드레싱은커녕 우리나라에서 어제 윈도우 언드레싱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올려놓은 걸 하루 만에 다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일단 FOMC 후폭풍은 월가에서도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실까요? FOMC 성명서를 제가 잘하는 건데 도마 위에 놓고 이렇게 회를 치면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지난달하고 달라진 거를 이렇게 빠진 거는 찍 그어놨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거는 이렇게 이 연두색 형광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시다시피 지난달에만 해도 약간 고해성사하듯이 버냉키 연준의장이 5월에 출구 전략 발언한 이후로부터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모기지금리 올라가니까 이게 모기지금리 상승이 조금 지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삭제해버리고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모멘텀이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 FOMC 출구 전략 발언 이후로 또 채권금리 상승했고 위험자산 수요가 위축되는 등 영향이 있었다는 그런 언급도 있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것도 삭제가 됐어요.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사실 이거거든요. 미정부 임시 예산안 그리고 셧다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적 완화 연장에 대한 실마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역시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준이 지난 셧다운과 앞으로 있을 임시 재정안 협상안 이 종료 시점의 워싱턴 불확실성 우려 대신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출구 전략 언급했다가 시장이 좀 급하게 반응했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약간 면피의 개념으로 때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기대했던 시장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된 거고요. 지난 한 달간 그러니까 9월 FOMC 이후 펼쳐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10월 FOMC는 조금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이 또 이해가 가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나요? 셧다운 디폴트 같은 거 미리 계산해서 9월에 테이퍼 안 하고 넘어가 줬는데 10월에 그걸 또 바라느냐. 이건 아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테이퍼를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시기를 다만 타진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해 줬죠. 시장의 반응 또 보시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 보시겠습니다. 일단 9월 FOMC 직전에 테이퍼가 나올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망에 따라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 테이퍼가 안 나오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셧다운이 개시되면서 미국 채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지만 셧다운 해소되고 나서 셧다운의 경제적 여파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서 좀 영향력이 클 거기 때문에 테이퍼가 12월에 안 나온다, 내년 1월로 간다, 내년 3월로 간다 이렇게 자기네 마음대로 연준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막 달려나가다가 지금 연준이 저렇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한 거죠. 자, CT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보시죠. 이 테이퍼 전망이요. 원래 9월 FOMC 직전에는 시트에서는 그래도 한 10월쯤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 FOMC 직전에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또 이제 내년 3월로 간다라고 봤다가 그 다음에 FOMC 보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12월에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지금 수정이 됐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요즘에 나오는 3분기 미국 기업 실적들 보면은 실적 자체는 예상을 어떻게든지 넘어서려고 좀 비용을 쥐어짜고 이런 건 맞는데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색빛이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서베이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보실까요? 전미 유통업협회에서 서베이를 했는데요. 올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좀 보수적이다. 먼저 연말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도 있고 기념일을 위해서 선물이든 파티든 뭔가 관련 지출을 할 것이다라는 대답이 91.7%로 지난해에 비해서 딱 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로 지출할 금액 평균도 다 줄었고요. 전체 지출 예정 금액이 보시다시피 536달러 85센트로 지난해 550달러에 비해서 역시 좀 감소를 했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요겁니다. 직장 동료한테 선물하겠다는 금액은 오히려 또 늘어났거든요. 참 이런 게 이 씁쓸하다고 그래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미국이 아직도 좀 고용 불안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다른 건 줄여도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이런 건 안 줄이겠다 이제 이거죠.
그 증거로 보시면은 2008년도 막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난리 났었을 때 2008년도 연말 오히려 비율이 40.9%로 직장 동료 예정액이 선물 지출 예정액이 거의 한 10년 내 최고 수준까지 갔었던 게 2008년도 겨울이었습니다.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이제 품목별로 보시면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옷가지나 액세서리를 선물로 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51.2%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선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뭐 타블렛 PC나 스마트 기기 신제품도 나오고 이제 뭐 TV도 이제 연말에 보통 많이 마련을 하고 이러는데 가전 전기 제품 비중은 조금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온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그럼 올해도 유효할 것이냐. 우리나라에도 뭐 전자결제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SNS 관련주 다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다른 건 다 이제 비중이 작년하고 뭐 크게 안 달라졌거든요. 워낙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근데 이제 헤비 유저라고 그러죠. 선물 매출 비중의 76%에서 99%를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올라갔다. 그리고 온라인 전체 매출 비중 예상이 39.5%로 역시 올라가서 76에서 99% 누가 봐도 좀 대량 구매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대량 구매는 온라인, 그리고 가격 할인도 온라인이 세다라는 게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조금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네요. 좀 이런 게 저는 좀 앞에서 말씀드린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쏠림 현상이 좀 지나친 게 좀 요즘 월가의 이제 추세인데요. 2008년도 이후에 최악의 쇼핑 시즌이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기대는 낮을수록 뭐 나중에 이걸 상회하면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FMC 다음날 마감 상황 보실까요? 마이너스 1.58%. 어제 우리 증시 하락분 더하기 오늘 미증시 하락분을 합쳐서 저렇게 많이 빼놨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끼리 괜히 테이퍼 전망을 12월로 옮겼다가 1월로 갔다 3월로 갔다가 일부 또 오버하는 사람들은 내년 6월에 테이퍼 나온다고까지 너무 달려나갔잖아요. 연준이 이제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조금 현금 확보에 나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